내일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낮부터 귀성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9곳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올해로 개원 63주년을 맞은 가운데 9월 임시회기 동안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강원도 내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낮부터 고향으로 가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설렘 가득한 귀성길 터미널 모습과 전통시장 표정을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찌감치 고향길에 나선 귀성객들로 터미널은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꿀맛 같은 휴가를 나온 군인들부터 역귀성하는 어르신까지 설렘을 가득 안고 모처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에 오릅니다. 추석을 맞아 한복을 곱게 입은 학생도 눈에 띕니다. 추석인 김에 기분 내고 싶어서 입었어요.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또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바쁜 발걸음에도 귀성객들의 두 손에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들려있고 비장의 카드까지도 마련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두유 같은 거나 아니면 그래도 선물은 그 현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현금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차역도 시간에 맞춰 고향을 오가는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막힐까 봐 기차도 어제 예매해가지고 오늘 연차 쓰고 화천 가는 길입니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곳곳마다 활기가 넘칩니다. 빠질 수 없는 알록달록한 송편에 제사상에 올릴 과일들까지 제수용품이 가득합니다. 상인들도 손님 맞이에 환한 웃음 속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일부터 오는 14일 밤까지 면제됩니다. 또 추석 당일인 오는 13일 밤에는 날씨가 맑고 구름이 높아 강원도 전역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추석을 앞둔 시골 장터는 추석 음식을 장만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추석 맞이가 한창인 횡성 5일장에 정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횡성 5일장. 고운 빛깔의 사과와 배, 그리고 참외가 가판대에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참외 하나 주세요, 참외. 반질반질 빨갛게 익은 밤과 대추, 오동통하게 살이 차오른 고등어와 동태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려나갑니다. 한 마리 7,000원짜리 2마리 10,000원 갖고 와요. 차례상에 올릴 전을 사려는 사람들로 전집이 분주합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메밀전과 차례상에 올릴 갖가지전이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추석 대목에 가장 분주한 건 떡집.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철판 위로 뽀얀 빛깔의 송편과 절편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을 맞으랴 잔돈을 거슬러 주랴 한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이른 추석에 태풍 피해까지 겹쳐 작년보다 값이 오른 농산품은 소비자에게 부담입니다. 지금 횡성장이라 추석 장 보러 나왔는데 대체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요. 그래서 많이 못 샀어요. 경기가 예년 같지 않고 추석 상차림이 간소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골 장터엔 이미 풍성한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올해로 개원 63주년을 맞았습니다. 9월 임시회가 마무리됐는데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최대 안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직 개편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그것입니다.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일자리국과 첨단 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단위 기구가 2개 새로 생기며 과단위 기구도 8개 늘어나게 돼 옥상옥 구조, 불필요한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이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에서 이 안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갈수록 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자리국을 비롯한 조직들이 옥상옥 구조를 지향하고 있고 강원도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매입 안건도 논란의 핵심이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강원도가 도개발공사 주식을 사고 도개발공사는 매각 대금 300억 원으로 레고랜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안입니다. 내부 거래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원안 그대로 이번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최초의 도의회.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 검증 등 주요 사업의 고비마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사에서 견제와 감시, 상생과 협치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는 없고 상생과 협치만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KBS의 원주방송국 폐국 방침이 알려지면서 폐국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대책위는 강원 최대 도시인 원주의 방송국 폐국 문제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 13개 사회단체와 시민연대, KBS 시청자 위원들로 구성된 KBS 원주 철폐 반대운동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방송국 존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역사회 반대운동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KBS 본사 등을 상대로 운영에 실패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경영 손실을 지역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없애겠다는 거를 원주 시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방송에 내지도 않는 KBS 공영방송 떼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내용들을 국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파헤쳐 주시고 국회의원 3명도 기술직 인원만 춘천 총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KBS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방송국 폐국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도 좀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이것이 원주에 있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 의견을 전달하고 그분들한테 우리 입장을 전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있는 권한을 통해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또 강원도청 이전이 타 시군과의 협의 없이 춘천 현안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오늘 전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현장 발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귀성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부터 2시 반까지 전국 버스표 현장 발권 시스템이 오류가 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매표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 발권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예매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귀성길은 내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날인 모레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아 추석날인 13일 52만 대가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등 교통량이 하루 평균 41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귀성길은 내일 오전 7시에서 10시, 서울 강릉이 4시간 40분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귀경길은 추석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에 출발 시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 결과 모두 9곳이 적발됐습니다. 종별로는 식육 판매업소 4곳, 식육 가공업소 3곳, 식육 포장업소 1곳,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 1곳 등입니다. 위반 사안별로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 3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2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 판매 1건 등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에서 빠진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연말 전에 추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춘천 지역의 공영주차장과 일부 관광지가 무료 개방됩니다. 춘천도시공사는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소양강 스카이워크 주차장을 제외한 춘천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구곡폭포와 사막산, 청평사 관광지도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강원도 내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은 65.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85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8월 도내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오늘 오전 0시를 끝으로 모두 마감한 가운데 도내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5.62대 1, 한림대도 지난해보다 소폭 내려간 4.5대 1,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다소 내려간 8.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춘천교대는 지난번보다 상승한 9.42대 1을 기록해 도내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춘천시 우도동 두미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오피러스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운전자 62살 이모 씨와 63살 연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춘천에서 화천을 잇는 화천 하남면 서오지리 국도 5호선 춘천 방향 도로가 유실돼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화천 지역에 시간당 10mm 이상 폭우가 내리면서 폭 4m, 길이 10m 정도의 편도 1차선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구간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현재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입주율이 2달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기준 도내 아파트 입주율은 62.5%로 집계돼 지난 7월보다 3.5%포인트 올랐지만 조사 대상 전국 7개 권역 중 2달 연속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주택 공급 과잉이 불러온 집값 하락과 매수시장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기존 아파트 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존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영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공립과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시험 계획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모두 319명으로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보다 7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사립학교교사 위탁 선발을 실시함에 따라 공립과 사립 동시 지원 제도가 실시됩니다. 원서 접수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인제군은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